어서오세요. 레미님, 민님, 정현님, 뿌띠님 어서오세요. 와, 국내 올킬? 대박인데. 기자님도 어서오시고. 잠시만요. 전북 햄모, 포항 햄모. 와, 잘 골라가셨네. 들어오시고, 가봅시다. 자, 일단 멤버십 올려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요걸로 갑니다. 요걸로. 신중한 고민 끝에 이걸로 가고, 느반 일단 분석할 건데 표는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왜냐면은 내일 배팅 가는 경기가 3경기밖에 없어서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확정분이라 좀 시간이 아직 이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하고 보다가 모르게 하겠습니다. 노팅엄 마요르카 오늘 세나 한국제주, 그게 간 사람이 있을까? 간 사람이 있을까 가요? 어쨌든 오늘 PPT 준비를 못 해가지고 메모장으로 할게요. 축구는. 자자자. 전체적으로는 좀 건들만한 게 많은데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 별로 없어요, 제 기준에서. 뭐부터 가지? 자, 그래서 그런가 분석할 만한 것도 몇 개가 없네. 이렇게 된 거 시작부터 에이스로 가자. 사우스햄튼 대 아스날 먼저 가겠습니다. 소튼 같은 경우 수비 쪽에 에이스인 벨라코차이 빠져있고요. 측면 수비 쪽에 칼워터 피터스도 빠져있고, 라비아가 복귀를 하게 했는데 오늘 경기까지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리고 메이틀런스 나이스가 아스날에서 임대 신분이어서 또 빠지게 됐고, 아스날 같은 경우 엘네니로 오는 기본적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뭐 진첸코 정도 불투명인 것 같은데, 소트는 핵심이에요 다.
나일스 같은 경우 뭐 라비아가 있으면 핵심은 아닌데 라비아 자리가 나일스가 이제 대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가 안 돼서 땜빵을 제대로 된 대체도 못했어요. 대체 자도 심지어 땜빵을 메꾸고 있었는데 걔마저도 인대 신분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 수비 쪽 에이스인 벨라 코처가 측면 쪽에 워터 피터스까지 빠진 상황에서 아스날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누수가 너무 심각해요. 다 나와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경기인데 얘네가 다 나오면 솔직히 비빈다고 봅니다. 햄무 사이즈인데 요거는 일단은 뭐 아스날이 주중에 PSV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주전 라인업을 은근히 좀 꺼내긴 했습니다만 가장 또 중요한 선수인 토마스 파티는 휴식을 취했고 측면 공격 쪽에 이제 또 최근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넬도 휴식을 취했고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아스날 마인승 봅니다. 아스날 승 마인까지도 오바 다득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아스날이 한 3골 정도는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두 번째 우디네스 토리노, 이게 뭐 일찍 하는 경기잖아요. 요거 가면은 우디네스는 이제 수비 쪽에 핵심인 베카오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마시나도 빠지게 되면서 수비 쪽에 그래도 좀 누수가 있는 우디네스고, 토리노는 사나브리아 공격 쪽에 빠져 있는데 제 생각에 조금 어려운 경기예요. 쉽지 않은 경기다 이거는. 나폴리 경기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고 배당은 뭐 1.87 맛있어 보이긴 한데 이게 일단 우디네스가 이번 시즌 엄청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상대가 어쨌든 토리노라는 부분에서 우디네스는 이제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상대가 좀 라인을 좀 높게 올리고 그런 팀들한테 좀 강하거든요. 왜냐면 역습이 날카롭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팀 자체가 역습 위주로 짜여진 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토리노 상대면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토리노도 어차피 어쨌든 뭐 중원이나 뒤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전방이 구대기여서 그렇지 뭐 미드필더나 수비 라인 자체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디네스의 역습이 오늘도 쉽사리 통할까, 이런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경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저득점 봅니다. 뭐 우디네스가 이긴다면은 뿌띠님이 뭐 햄무 물어보셨는데 햄무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상황에서 뭐 오버가 뜬다면 2대1의 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뭐 굳이 보면 햄무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무승부 햄무 언더 사이즈. 맞아요. 토리노 무지성 무지성 크로스. 근데 토리노도 우디네스 정도 상대로는 한 골 정도 기록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확실히 탄탄한 팀 상대로는 사실 득점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토리노가. 근데 우디 정도 상대로는 지금 어쨌든 백하우도 좀 빠져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한 골 정도는 뭐 가능해 보이기도 하다. 1대0, 1대1, 뭐 오버가 뜨면 2대1, 뭐 요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리고 바게트님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리즈 대 풀러 단통무로도 뭐 갈 수 있죠. 애초에 무승부 배팅이 배당을 올려서 이제 가는 거니까. 알크는 오늘 분석 안 합니다. 알크는 분석. 리즈 대 풀러. 포쇼 델러스 후방 쪽이 좀 빠지고요. 스트라이크 이제 불투명. 플럼 이제 다니엘 제임스가 리즈에서 임대를 왔죠. 그래서 이제 출전 불가하고 태태가 불투명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는 리즈의 전방 자원들 벤포드라든가 뭐 혹은 호드리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측면 쪽에 시니스테라 요런 선수들의 활약보다도 골 결정력이 중요한 경기다. 풀럼이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팀이잖아요. 수비 자체나 이런 부분은 워낙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양 팀 다 제 생각엔 찬스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골을 못 넣어요. 리즈는 골을 못 넣는다. 공격수들이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호드리고는 약간 중간중간 혼이 나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벤포드는 그나마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출전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하도 많이 다쳐서 그런가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간다고 보면 저는 리즈가 잡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골이 리즈가 찬스를 적당히 정도 살려주면은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다. 왜냐면 홈에서 리즈 같은 경우는 압박의 강도도 원정보다도 상당히 강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찬스 자체는 그래도 리즈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렇다고 무작정 계속 못 넣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근 경기 다 못 넣었거든요. 찬스를. 특히나 이제 풀런 같은 경우는 리즈가 찬스를 어느 정도 살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게 경합 상황에서 리즈가 되게 약해요. 공격수들이. 경합만 붙었다면 이제 개발이거나 소녀슛이 나가거든요. 물론 오픈 찬스도 놓치긴 합니다만. 근데 풀런 같은 경우 슈팅 상대한테 좀 내줄 때 애초에 역습을 당해서 내주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오픈 찬스에서 많이 내주는 경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솔직히 접근하기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한번 계속 못 넣은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풀런 프렌 배당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봅니다. 뭐 언오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경기는 다득점을 봐야 되는데 공격수 꼬라지 보면은 배당이 괜히 높은 게 아니에요. 넣어주면은 뭐 그냥 푸근하게 오바가 나올 만한 사이즈의 경기입니다만 뭐 선택이다 이거는. 골만 들어가면 그래도 오바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오바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유니온 베를린 경기를 물어보시네. 잠시만요. 네 번째 경기죠. 울버햄튼이랑 레스터 적어놓고 유니온 베를린이 왜 배당이 높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유니온 베를린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유니온의 강점은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상대가 오히려 조금 더 전진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유니온이 강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팀 상대로 잘하잖아요, 유니온. 근데 대신 약팀 상대로 본인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는 그만한 파괴력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 선수는 솔직히 구대기야, 유니온이. 여러분들 팀을 워낙 잘 만들어놔가지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압박을 통해서 가두고 빠른 카운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리적인 경기 운영, 그거에서 강점이 있는 거지. 본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파운딩을 매기는 상황에서는 딱히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원정 포지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배당이 그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솔직히 윤영미 경기에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팀은 사실 언젠가 내려올 팀이에요, 여러분들. 내려올 팀이에요, 내려올 팀. 지금까지의 성적이 최고점이에요. 이미 고점을 찍은 팀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원정 경기기도 하고 사실 상대가 보험이어가지고 보험 맞죠? 제가 어차피 분석 안 할 거긴 한데 보험이어가지고 뭐 찍을 수 있긴 하거든요. 배당 높은 것도 그렇고 접근하기 좀 그렇다 느낌상. 오케이. 울버 대 레스터. 근데 뭐 찍을 수는 있어요. 배당이 좋으니까. 아스날은 제가 첫 장에 꺼냈습니다. 첫 장에. 일부러 일찍 들어오신 분들 에이스 카드는 빨리 보고 가시라고 첫 장에 꺼냈어. 독감해보. 이렇게 울버 같은 경우 여전히 공격 자원들이 빠져있고 아인토누리가 그래도 오늘 경기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면 쪽에. 그렇게 된다면 울버의 공격에 있어서 조금은 혈이 좀 뚫릴 수 있겠죠. 누리는 뭐 수비수이긴 합니다만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게 은디디, 카로도 페레이라, 버틀랜드 여전히 빠져있고 뭐 에반스, 불투명 이렇게 떠있는데 이 경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승부면 찍기 좋은 경기 같아요. 무승부면 뭐 이거를 사실 정배나 프란 쪽으로 찍기에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경기고요. 뭐 물을 보면서 프랜은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좀 무승 확률이 좀 그래도 좀 있는 경기라고 보여져가지고. 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사이즈는 제 생각에 거의 박빙 내지
울버 쪽이 살짝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홈 경기고 지금 레스터가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원 쪽은 솔직히 울버가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찍는다면 한골 싸움 무승부 해무 가능성. 더군다나 레스터가 경기마다 지금 기복이 심해요. 레스터가 경기 기복이 왜 심하냐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애초에 뭐 그러니까 스코어만 보면 지난 경기 리즈 상대로 마인했고 그 전에 노팅엄 상대로 마인했다가 본머스한테 지고 크펠한테 묵혔잖아요. 무득점으로 심지어. 왜 그러냐면 애초에 경기력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 4대 0으로 이긴 노팅엄전마저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근데 왜 그러냐? 공격수들이 한 방에 있어요. 레스터가.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찬스는 막 엄청 많이 양질의 찬스를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갔을 때 그냥 때리면 들어가는 찬스들이 비율이 있어요. 레스터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순위도 꼴찌고 한데 갑자기 막 뭐 이겨도 햄무가 아니라 마인을 띄워버리고 뭐 그런 식의 경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난 경기 리즈가 좀 찬스들을 많이 놓친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실점도 어처구니 없는 실점들이 있었어요. 이 리즈가. 근데 오늘 경기 어쨌든 울버와의 경기고 밸런스 자체는 울버가 솔직히 전방에서의 방점은 없는데 양 팀이 참 섞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승부 해무 쪽이 낫지 않을까. 승무패패 단통은 다른 쪽에 복식을 투자하는 느낌에서 단통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해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무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확률적으로 더 높게 접근하자 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승무패 분석은 일찍 하잖아요, 정현님. 무려 거의 하루 반나절을 일찍 했으니까 제가 이 경기에 대한 본 분석은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스날 승부입니다. 오케이. 저 웬만하면 제가 그냥 다른 경기도 하려 했는데 복방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들 복방 딱 있을 때 이제 아야 찍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넘어가고 토트넘 느꼈어요. 꼴리는 거 위주로 가겠으나 오늘은 그 PPT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샬리송, 클로셉스키, 에메르송 복귀 그 뉴캐슬은 막심에 이삭, 맨리치와 조엘링턴 미드필더 쪽에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일단 토트넘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긴 해요. 그 주중에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지금 요 조가 완전히 토트넘 조가 혼돈의 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포르팅이 2승으로 치고 나갔으나 바로 이제 2연패를 박아버리면서 뭐 토트넘, 마르세유,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승점 차이가 1위하고 꼴등하고 3점 차밖에 안 나요. 어디가 올라갈지 아직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다음 경기 스포르팅을 반드시 또 3일 있다 경기가 있잖아요. 다행히도 홈에서 있긴 합니다만 이걸 또 반드시 잡아야 되는 마지막 경기가 왜냐면 마르세유 원정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뭐 경기도 계속해서 있었고 일정 면에서 당연히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토트넘이 솔직히 라인업적으로 많은 변동이 있지가 않아요. 미드필더도 뭐 똑같은 애들 계속 쓰고 뭐 전술적으로 비수마가 들어가느냐 마냐의 차이지 쓰는 애들 그대로 쓰고 있다. 전방에 손캐는 그냥 뭐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토트넘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력도 개똥인데 손흥민 케인의 한 방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상당히 좋은 뉴캐슬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양팀이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뉴캐슬도 지금 전방 쪽에 이런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물론 수비가 가끔 뇌절이 있긴 한데 막 그렇게 다득점으로 갈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뉴캐슬이 토트넘 역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뉴캐슬 수비를 공략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네. 무승부 이런 사이즈로 봅니다. 이런 사이즈로 토트넘이 승리를 잡는다면은 한 골 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토트넘 승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손흥민이 있으니까 워낙 또 그게 국뽕 배팅이 있으니까 생각에 승보다는 해물을 찍어보자 갈 거면.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6번째 헤르타 베르린 대 샬케 분데스로 넘어가서 헤르타는 2선 쪽에
로테이션 자원이 베티우스가 빠지고요. 샬케는 지금 비상이에요. 일단 비상이고, 왜 비상이냐? 그라이말, 반덴베르, 카민스키 가 일단 빠졌어요. 전부 다 센터백이에요. 전부 다 센터백 빠졌고, 이선 쪽에 살라자르도 상당한 재능이거든요. 얘도 빠졌고, 브루너 사이드백 불투명, 크라우스 또 좋은 미드필더 불투명. 지금 뭐 일단 수비가 작살났어요. 지금 작살나가지고, 원래 수비가 이렇게 되면은 요시다, 일본 놈 있잖아요. 요시다와의 한 놈이 딱 남아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써야지. 콜로지에 차크라고 뭐 리그한 경험도 있고 라리가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그래도 좀 쌓았었던 요 수비수를 그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자유영입인가? 그걸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물론 샬케에서 2주 정도 훈련을 했다고 하긴 해요. 급한 불 어떻게 끌려고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잘 될라나? 샬케는 현재 감독도 없고요. 임시감독 체제에다가 분위기 자체도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까지 겹쳤다. 지금 빠진 선수들이 뭐 일단 수비는 다 나가리 됐으니까 살라자르나 여기 브루노나 크라우스 다 중요한 선수들이에요. 헤르타 같은 경우 베티스의 로테이션급이거든요. 주전도 아니고 약간 주전 로테이션급. 뭐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니온 베를린의 자극을 좀 받았는지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경기력적으로 꽤나 이전에는 솔직히 형편 없었거든요.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솔직히 형편 없었는데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3점에 대한 재물을 만났다. 이거는 잡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물론 헤르타 베를린에 대한 솔직히 이 팀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뭐 우리가 경기를 뭐 한두 개 본 것도 아니고 결과를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점점 올라오고 있는 수준의 팀이었고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긴 했거든요. 맛있는 재물이 딱 왔어요. 요건 잡고 가져야 돼요. 헤르타가 또 최근에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 쪽에서가 결국엔 문제인데 찬스도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무너진 샬케의 수비 정도는 공략이 가능해 보인다. 샬케는 현재 부상자도 너무 많고 분위기도 안 좋고 너무 어수선하다. 배당도 괜찮아요. 저 경기 로마 나폴리가 있으면 해달라 하시니까 어차피 할 거였지만, 콤불라, 디발라, 첼리크, 마이날둠, 안기사, 라마니. 뭐 나폴리 경기는 부상자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주의 있게 보시잖아요.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안기사 핵심이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또 라흐마니가 이렇게 빠져 있는 지금 나폴리고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글쎄 디발라 정도만 좀 와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디발라가 빠진 게 아쉬워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무송뱀 오바를 봤는데 솔직히 접근하기 좀 제 생각에 어려운 경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안기사 정도 있었으면 저는 나폴리 승 봤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기사가 일단 미드필더 쪽에 빠진 부분, 그렇다고 로마 프렌을 또 보자니 디발라가 없어. 첼리크도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로마가 그래도 칼스도르프라고 또 상당히 이제 오른쪽인가? 오른쪽 맞을 겁니다. 오른쪽 사이드백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가 있거든요. 복귀를 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또 힘을 얻은 로마고, 디발라가 빠져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 공격진에서의 그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스를 많이 놓쳐요. 타미야 원래 그랬고, 자니올로도 뭐 이지 찬스 많이 놓치는 거는 뭐 상당히 맨날 놓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나폴리가 어쨌든 공격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번 시즌 강하고 어느 팀보다도 지금 세리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로마는 그런 팀 잡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 아탈란타가 한창 잘 나갈 때 로마만 만나면 이제 역습에 그냥 뭐 한 4골씩 내주면서 깨졌었거든요. 옛날에 뭐 재작년에 해가지고 아탈 한창 잘 나갈 때, 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하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 수비가 불안한데 나우마니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김민재밖에 없어요. 믿을만한 놈이 수비 쪽에. 여기 이제 뭐 미드필더에서 싸우자 안기사도 빠져있고 이런 느낌이라, 제 생각에는 이게 나폴리의 수비적인 약점을 고려했을 때 세리에 거의 최고의 방패 로마거든요. 어디를 둬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나 스파레티 감독이 무리뉴 상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스파레티 감독이 무리뉴 상대로 못 이겼다니까. 올 시즌 이길 찬스이긴 합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나폴리가 리그 전승 때릴 건 아니잖아. 질만한 팀이거든요. 비길만한 팀이고 승점 드랍할 만한 팀이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단통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다. 잡는다 해도 한 골차 승리가 좀 보이고요. 특히나 나폴리 같은 경우 지난 경기도 상당히 불안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경기를 그때 하필 제가 또 라방을 했었네. 경기를 같이 봤잖아요. 볼리냐와의 매치. 뭐 그 전에 크레모네도 있었고. 글쎄요. 그때 크레모네 같은 경우도 막판에 크레모네가 무너지면서 이제 두 골 연달아 박으면서 뭐 4대1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만 솔직히 터질 수도 있었어요. 볼로냐 경기도 상당히 불안했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거 상대가 로마인데 이거 나폴리 2.11배를 앙 하고 물기에는 좀 불안하다. 차라리 뭐 햄무 찍고 말지. 아니면 뭐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고 로마 홈이잖아요. 한 골 준다? 보고 오바를 찍든가 차라리 이쪽의 선택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클린시트가 없어. 근데 만약 오바를 찍기도 디발라가 있었으면 저 오바 갔을 거거든요. 디발라 있었으면 저 오바 갔어요 이거. 갔다고 말하니까 안 간 게 뽀록 났네. 디발라 있었으면 오바 갔는데 이게 1대1 못 들 것 같아가지고 오바도 솔직히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갈 수도 있겠죠. 찍는다면 찍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8번째. 뭔 느낌인지 알겠죠? 꼭 찍으면 1대1 뜰 것 같단 말이야. 오바 가면은 저거. 자, 위아래 포이스 수비 쪽에 제라드 모레노 불투명자가 많아요. 로셀소, 카푸에, 코클랭시, 미드필더 다 빠졌네. 페드라자까지 불투명이야 심지어. 이거는 일단 라인업 쪽 이게 봤을 때 마행 가기는 되게 꺼려지는 거거든요. 일단 뭐 카프에도 지금 불투명인데 코클랭까지 불투명. 숨이 일단 2명 다 불투명에다가 로셀소까지 이제 불투명이면은 아마 미드필더 밸런스가 얘네가 만약에 다 못 나오면 깨질 거예요. 파레오랑 또 누가 나올라나 파레오랑 해가지고 전체적인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특히나 수비를 해줄 만한 선수들 다 빠져있고 비아레알의 더군다나 최근에 고민은 공격 쪽의 고민이거든요. 모레노가 빠진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크게 뭐 해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 경기 오사수나전에도 뭐 2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PK골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지금 비아레알이 공격 쪽에서의 여러 선수들이 많이 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저는 일반승을 솔직히 크게 의심하진 않습니다. 잡긴 잡아야 돼요. 왜냐면 더군다나 비아레알이 주중에 있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에 있어서 이미 승점을 상당히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약체인 알메리하고 일반수 정도는 사실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마에는 좀 쫄려요. 저는 마에는 좀 쫄립니다. 오히려 차라리 고배당으로 뭐 햄물을 찍고 말지 마에는 좀 쫄린다는 느낌. 근데 뭐 상대 알메리라 나는 그래도 가야겠어 하면 뭐 갈 수는 있어 보여요. 다만 요것만 없었으면 저도 마이너를 받겠는데 하필 또 불투명이라 뭐 어떻게 확답을 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 근데 해외 쪽에서는 빠지는 느낌으로 좀 보긴 합니다. 여러 라인업을 봤을 때 빠지는 라인업들이 좀 있어 얘네들이.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반승만 찍던가 그냥 패스를 하든가 해보자. 꿀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텐센, 아라우오, 멤피스 데파이. 이 경기에서 불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빌바오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세 가지네. 빌바오가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와 빌바오는 극악의 상승이거든요.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점 이긴 것도 아니라 승점 무승부만 해도 1점 따가다. 승점을 따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볼까? 말라한 겸 한번 보자. 리그에서 24승 3무 2패. 이게 90년대 전적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야 심지어 한 번 2패잖아요. 빌바오 두 번 이겼죠. 한 번은 이제 94년도네. 딱 눈에 들어오네. 94년도고 뭐 그래요. 그냥 완전 그냥 뭐 집이야 집. 그냥 뭐 왔다 하면 그냥 승점 3점 이제 대주고 가는데 문제는 어쨌든 올 시즌 빌바오가 좀 지금까지 빌바오 중에 제가 봤던 빌바오 중에 가장 강한 상태라는 거. 감독이 또 하필 발베르데라는 거 거슬립니다. 상당히 거슬려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또 성적은 상당히 뭐 트로피를 상당히 많이 올렸지만 여러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억울하잖아. 솔직히 나 뭐 리그도 우승하고 뭐 다 우승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먹어야 돼. 발베르데가 지금 빌바오 감독이에요.
이런 점들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어쨌든 있다라는 거.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 물론 지금 바르셀로나가 16강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어요. 탈락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존심이 걸려있는 매치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페드리 같은 선수들이 지난 경기 또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로테이션에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저는 미드필더 쪽에 이제 페드리라고 보거든요. 오늘 빠지면 아마 프랭키 데용, 캐시의 한 자리가 뭐 부스케츠나 가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솔직히 무승부가 뜰까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찍는다면 바르셀로나를 일단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어쨌든 상성이 있는 두 팀 간의 매치업이고, 바르셀로나는 지금 리그밖에 없어요. 이제 사비 감독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미 챔스는 나가리가 됐고 사실상 리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매치업상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사실 저는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가 인터밀란을 잡았다? 그럼 이제 바르셀로나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챔스를. 그럼 여기서 무가 떠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 리그 올인해야 돼요. 이거 우승해야 됩니다.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이번에 무리해가지고 다 질렀거든요. 근데 챔스는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큰일 났지. 챔스가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리그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긴 할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경기력이 좋아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뭐 중간중간에 인터한테도 뭐 두 번 잡히고 한 번 비겼죠. 레알한테도 원정 가서 3대1로 깨지고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 대한 이슈는 어쨌든 인터밀란전은 수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쿤데가 돌아왔고요. 그때 그냥 피케가 다 삽질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바르셀로나전의 판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금까지 경기력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빌바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그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긴 합니다만, 배팅을 한다면은 또 바르샤 쪽으로 찍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할만한 게 있나? 여기까지 하죠.